약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썩은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 중에서 유구치, 어금니들이 전부 다 썩어 있고 많이 썩어 있는 친구들인데, 물어봤을 때 라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저는 이제 전공은 고철과 전문인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근처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오게 됐어요. 오늘은 너무 진짜 정신없이 이제 소아들 이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치과는 성인도 마찬가지고 소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다라고 하면은 벌써 어느 정도 이제 늦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진을 하러 이제 찾아왔다가 충치가 아주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충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기 우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진료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부분적으로 신경치료를 동반해서 하는 진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아 치아 우식증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 어린이 치아들이 그냥 썩은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안에 세균들은 항상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단 거,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것들을 먹이로 삼아서 걔네들이 이제 대사 과정에서 산을 생성을 해서 이제 치아를 부식시키게 돼요. 부식되면서 까맣게 이제 드러나는 것들, 그거를 이제 치아 우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치아 결정화 구조가 완전히 성숙된 상태가 아니라서 조그만 치아 우식들도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치아 썩은 게 발견됐다 라고 하면은 계속 그때마다 일단 인터셉션 해서 뭔가 빨리빨리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도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많이 썩지 않으면은 성인이랑 이제 똑같이 이제 레진 치료를 하게 돼요. 레진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커지게 되면은 은립발이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크라운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제 심미적으로 이제 좀 다가가는 곳이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치아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제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말로 베이비투스가 뭐죠? 유치. 한 6개월 전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한 12개월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치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는 모든 유치들이 거의 다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6개월 전에 치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물 묻은 꺼즈나 이런 것들로 잇몸 정도 일단 닦아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입안에 묻어있는 우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고 있으니까 세균 번식을 막는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뭔가 입안에 닦고 있다라는 이런 거를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그 교육을 일종의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칫솔질을 할 때 거부감이 조금 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가 나기 전에도 부드러운 어떤 꺼즈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는 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하시면 일단 그거는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6개월 정도 때 이제 앞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일반 칫솔을 이제 작은 헤드 사이즈로 되어 있는, 아기들이 이제 거부감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조금씩 이제 양치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인 치약이랑 유아 치약이랑 굳이 구분을 한다면 맛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불소가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이제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서 민트 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인들은 이제 개운하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는,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거부감이 아주 심해요. 뭔가 바닐라 맛이라던가 아니면 딸기 맛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불소가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키지 않고 다 뱉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시점에는 성인 치약을 쓰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한 6개월 아니면은 뭐 만 1세, 2세 되는 아이들이 그거는 하다가 불소를 이제 삼켰을 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불소가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권고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은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쌀알 만한 그 정도 사이즈를 불소가 있는 치약으로 쌀알 만한 크기로 칫솔에다 조금 묻혀가지고 양치를 했을 때는 그 정도 불소량은 사실 넘어가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소량으로만 이제 불소 도포를 좀 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3년 이후부터는 콩 사이즈 정도 되는 걸 그 정도로 이용을 하시다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삼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불소 함량이 조금 높은 거를 쓰시더라도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가물가물한데요. 아프다라기보다는 뭔가 간지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갑자기 치아가 맹출을 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잘 닦아주지 않으면은 하루만 양치를 안 했을 때 거기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난 시점에 보호자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은 갑자기 거기에 이제 양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염증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약간 불편하거나 아니면 간지러워서 그렇게 이제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첫 시점은 한 6개월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개월째 아래쪽 앞니가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처음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잘 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뭐 체크 정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 1세에서 2세 사이에는 많은 유치가 하기 시작해요.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썩은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 중에서 유구치, 어금니들이 전부 다 썩어 있고 많이 썩어 있는 친구들인데 잘 때 양치를 하고 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안 하고 잔다라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성인이랑 마찬가지로 자는 동안에는 타액 분비율이 이제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때는 타액으로부터 치아 오식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유를 마시면서 이제 잤을 때 그때 잠을 잔다고 해서 우유를 마시면서 이제 자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금방 썩습니다. 그건 정말 이제 안 좋은 습관이고요. 그냥 어떻게든 우유를 마시고 뭔가 양치질은 꼭 하고 잘 수 있는 습관을 좀 어릴 때부터 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등학교 적어도 저는 2학년 때까지는 어머니 아버님이 자기 전에는 저 양치를 해주는 거를 말씀드리거든요. 아무래도 2학년 때까지는 뭔가 원활하게 양치질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썩은 치아는 혹시나 없는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치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받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요즘 불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적당량의 불소를 올바르게 썼을 때는 오히려 이제 치아 오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 그래서 만약에 나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 혹시나 삼킬까봐 걱정이 돼 라고 하신다면은 치과에 오셔서 고농도 불소를 이제 삼키지 않게 그렇게 이제 도포를 해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꼭 받아주시는 게 치아 오식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치 바로 아래쪽에서 영구치가 올라오면 유치의 뿌리를 점점 녹이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가 흔들릴 때쯤 뽑아주면은 영구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개인차가 조금씩 있듯이 유치 밑에 영구치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걔는 어느 정도 흔들려서 뽑았는데 그 견인을 해야 되는 유치가 제 기능을 못해서 안쪽에서 유착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을 절개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뼈도 조금 이제 노출을 시켜서 올라오는 거를 조금 유도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교정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치과에서 엑스레이나 필요한 적정 시기가 되면 엑스레이를 찍으실 수 있거든요. 소아들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찍고 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혹은 나중에 교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 마취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소아들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통증에도 이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조금 더 덜 아프게 해주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소아들이 이제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웃음가스가 가장 유력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통증이 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아이가 이제 치료 기간 동안 그 기억이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은 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조금 더 매니지먼트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국소 마취 필요한 곳에 이제 다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소아치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유치를 주로 타겟으로 하면서 앞으로 맹출될 영구치까지 같이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아치과라고 하지만 또 영구치도 이제 같이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소아치과라고 표방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소아도 함께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경계가 치과나 조금은 특히나 한국에서는 좀 많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치과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아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순간 뭐 뽀로로부터 각종 만화 캐릭터들이 이제 많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굿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턱 성장을 같이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턱 골격적인 성장의 어떤 부분은 더 촉진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좀 억제를 해준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연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치아를 미리 뽑아서 영구치가 날 수 있는 방향을 점점점 마련해주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말씀드릴 때는 교정 관련해서는 영구치가 다 난 시점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유치들이 다 빠진 시점이라고 하면은 한 5학년 전후 정도 돼서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보셨을 때도 굉장히 뭔가 쭈글쭈글하고 뭔가 이제 이 배열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소아 교정이 소아 교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저는 이제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성인이 됐을 때 똑같이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소아 때 교정을 어느 정도 시작을 했을 때는 성인이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지막에 성인 교정만 놓고 본다면 그때 난이도는 조금 더 쉬워진다,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크로스바이시라고 해서 아래턱이 뭔가 조금 더 나온다던가, 뭔가 옆에 이제 위쪽에 앞궁이 너무 좁아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 치아를 비연에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영구치가 맹출을 안 한다던가, 그때는 교정으로 또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은 정말 이제 아이가 심미적인 욕구가 이제 굉장히 정말 필요한 아이라서 뭐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은 뭐 연예인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세 가지가 아니면은 영구치가 다 나는 시점에 하시더라도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러진 정도 따라서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치핑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레진으로 하실 수 있고요. 한 2mm 정도 이상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레진으로 해놨을 때는 퍽퍽퍽 다 계속 껴져 나갈 겁니다. 그때는 뭐 라미네이트가 됐던 아니면은 크라운 뭐 보철 치료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보철 과정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심하지 않을 때는 레진, 조금 심해진다라고 하면 전부 다 보철 치료,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치 맹출이라는 게 얘가 나서 씹는 면까지 얘가 올라오는 것만을 이제 맹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맹출이 이제 두 단계로 보거든요. 액티브 이럽션이라고 해서 씹는 면으로 올라오는 거, 그걸 이제 액티브 이럽션이라고 해요. 패시브 이럽션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잇몸이 점점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걸 이제 패시브 이럽션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라미네이트를 너무 이른 시기에 했을 때 패시브 이럽션이 나중에 더 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라미네이트를 해서 색상을 잘 맞춰놨는데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아치과 관련해서 유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은 뭐 치약은 뭐를 써야 되냐, 양치는 언제 하냐, 언제 이가 나오냐,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아치과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곳이다 보니까요. 너무 정신 없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재밌는 얘기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뭔가 궁금한 것들이 평상시에 많았는데 놓친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요거 관련해서도 다시 재밌게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치과 의원 대표원장 박경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